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소개하는 마이맨션. 독특해도 너무 독특한 삼각형 집을 찾아갑니다.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비만으로 인한 대사증후군에 대해 알아보시죠. 아삭아삭 달달한 청송 황금사과, 제15회 청송사과축제로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은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신체활동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 146개 나라 가운데서 거의 꼴찌 수준이었다는 아주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11세부터 17세 사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특히나 여학생들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네. 100명 중에 3명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97%가 운동 부족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예전에 보니까 대학생 때 다른 나라 학생들은 그 여자 학생들이 농구, 남학생들하고 같이 막 하던데 우리나라 여학생들은 이렇게 응원하고 운동 안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들도 다 벌써 약간 여학생들 신체 활동이 많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일반적으로 국가 소득 그리고 청소년의 운동 수준이 같이 이렇게 비례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국가 소득이 꽤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운동하는 경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뭐 올해 날씬한데 왜 걱정이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요즘에 이제 보기에는 날씬해도 네. 그 체지방률은 높은 마른 비만이 그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운동 부족은 뭐 운동 부족으로 그치지 않죠. 체력 하락도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건강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으니까 어리니까 다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좀 금물일 것 같고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겨울에는 뭐 어느 정도 추울지 좀 전망이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겨울은 예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습 한파가 올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어제보다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겠는데요. 다만 이따금씩 바람이 불면서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어제 아침과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공기는 차갑겠습니다. 단양이 2도, 괴산과 보은, 옥천은 1도, 영동은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11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8도가량 높아서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내륙 지역은 약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은 대기 확산이 원활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노인들의 낙상 사고가 크게 늘면서 고관절 골절이 자주 발생합니다. 집안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아두거나 걸을 때 보조도구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특히 햇볕을 많이 쬐면서 걷기를 자주 하면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들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 마이맨션 시간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엔 집사녀 리포터 유혜정입니다. 네, 네. 집사녀 우리 유혜정 리포터 오늘은 어떤 집으로 함께 좀 구경을 또 가볼까요? 뭐예요? 네, 이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에게 저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혜선 씨한테 일단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니까 그걸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사실 생각도 안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마이맨션의 주인공은요 젊었을 때 맞벌이를 하시면서 자식들에게 신경을 못 쓰던 게 마음에 내내 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딸들이 손주를 낳으니까 육아에 동참해보겠다 싶어서 귀촌도 결정하시고 또 집까지 지으신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보통 이제 같이 이사 가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아예. 맞아요. 예, 근데 거의 뭐 그런 수준으로. 와, 근데 육아 동참을 위해서 귀촌까지 하셨다니까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둘째 딸 집의 근처에 집을 짓고 사시는데요. 집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어떤 집인지 함께 구경 가보실게요. 마이맨션.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뾰족한 삼각형. 꼭 트라이앵글을 세워놓은 것 같죠? 누가 이렇게 개성 강한 집을 지었을지 궁금증이 점점 커지는 삼각형 주택. 지금부터 구경 가볼까요?
자연의 시계가 가을을 지나 겨울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드넓게 펼쳐진 논밭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독특한 디자인의 집. 네, 맞습니다. 오늘의 마이맨션 삼각형 집입니다.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를 찾은 유혜정 리포터. 오늘도 꽤 신이 난 모양인데요. 네가 사는 그 집, 오,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여러분, 오늘은 요 안무처럼 이 모양의 실사판이 있다고 하거든요. 뾰족집 궁금하시죠? 빨리 가볼게요. 그 집은 내 집이었어야 해. 이 집에는 어떤 분이 살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주바라기 신부월 씨입니다. 이 집은 경기도에 살던 주인공이 손주들을 위해 귀촌까지 하며 둘째 딸 집 근처에 지었는데요. 대지 면적 711제곱미터에 연면적 161.9제곱미터로 H빔 철골 구조로 지은 3층 주택입니다. 주인공의 남편이 군대 시절에 본 삼각형 집을 떠올려 만든 디자인부터 별난 위치의 현관까지 특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저희 집 소개해드릴게요. 선생님, 여기는 세모 모양이 아니네요. 네, 이쪽은 이제 주방. 소나무 향이 폴폴 나는 실내 공간. 이쪽은 아이들이 쉴 수 있고 네. 잠잘 수 있는 안방. 이렇게 진짜 침대도 놓여있고 여기도 다 나무로 이렇게 네. 도배하셨네요. 네. 우와. 그 다음에 온통 다 나무로 마감을 하셨네요. 네. 여기는 또 어떤 방이에요, 선생님? 창고. 창고요? 네. 우와. 창고가 이렇게 문으로 해서 어머. 창고 굉장히 넓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그 아이들 이제 장난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머, 이렇게 죽은 공간도 다 활용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삼각형 디자인으로 인해 생긴 빈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만든 건데요. 넓고 많은 수납 공간은 주인공의 요구사항이기도 했답니다. 어머니, 집이 세모 모양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집에 빈 공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나요? 이제 한쪽은 이제 아이들 공간으로 위해서 썼고, 이제 주방 뒤에 있는 거는 제 공간으로 쓰고, 이제 소파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거. 이 집에는 모두 3곳의 대형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쓰임새를 정해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물건이 밖으로 나오는 걸 싫어하고 무엇보다 손주들에게 넓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수납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빈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신 건데 네. 아니, 아이들이 뭐 얼마나 많으시길래 뭐 이렇게 빈 공간을 많이 두시고. 손주가 5명인데 남자아이만 있어요. 아이고, 엄청 막 다복하시네요. 정신 없어요.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손주가 5이면 그만큼 장난감들도 많겠어요. 네, 많아요. 다 이렇게 수납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인지 제가 이렇게 딱 집을 둘러보니까 아이 5이 있는 집 같지 않게 깔끔한 게 다 이렇게 수납을 또 차곡차곡 하신 게 또 하나의 큰 그림이 된 거네요. 네. 이제 2층으로 가볼까요? 2층은 1층과 달리 삼각형 모양이 제대로 드러나는데요. 뾰족한 모양을 그대로 살린 높은 천장. 웅장한 분위기가 납니다. 거실과 방이 일직선으로 돼 있어 넓고 쾌적해 보이고요. 별도의 주방까지 있어 1층과는 독립된 별도의 공간 느낌이 납니다. 보니까 이 외관에서 볼 때도 좀 층고가 높아 보였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로 올라와서 보니까
정말 높아요. 네. 한 몇 미터 정도 되는 건가요? 이 집의 층고는 그 외관 층고는 11m 정도 됩니다. 이 2층 층고는 7m 정도 됩니다. 일반 건물의 한 3층 높이보다 좀 높다 봐야죠. 이 집의 또 구조가 좀 독특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최초는 이 집을 원래 경량 철골조로 질라 했어요. 네. 근데 이 건물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H빔이라는 그 철강 구조재를 쓰게 됐죠. H빔이요? 예, 우리가 이제 큰 상가라든지 이런 걸 질 때 쓰는 이제 부재죠. 큰 빌딩, 교량, 탑의 골조에 사용하는 H빔. 철제를 직사각형이 아닌 알파벳 H 모양으로 만들면 강도는 약 2배 정도 세지만 무게는 3분의 1 정도 가볍다고 합니다. 이 집 역시 H빔의 특징을 살려 지었는데요. 건축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집의 뼈대이기 때문에 꼭 H빔 전문가에게 시공을 맡겨야 한답니다. 이 H빔으로 이 삼각형 이런 집을 질라 그러면 가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저희가 그 철강 업체에다가 주문을 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은 H빔을 안 쓰고 일반적인 구조, 그러니까 목구조로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의 한계성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골조에다가 이 삼각 지붕을 얹은 게 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럴 때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우선은 그 지붕과 벽체가 2회에 걸쳐서 시공이 돼야 됩니다. 우선 벽체를 세우고 네. 빔에 맞게끔, 그리고 그 밖으로 다시 또 지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보온이라든지 그 방음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상당히 뛰어납니다. 단점이라 그러면 두 번의 벽체를 대보로 인해서 그 공간이 좀 좁아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그 두 번 된 공간, 그 데드베이스에는 수납 공간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잃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지는 것이죠. 결국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다 그렇죠. 보면 장점이 많은 거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장소로 많이 쓰이는 2층을 뒤로 하고 거실 한켠에 있는 계단을 따라 이 집의 꼭대기, 다락방도 구경해야죠. 키가 큰 어른이 서 있기에도 충분한 정도의 높이인데요. 달과 별이 뜨는 날이 기다려지는 낭만의 다락방. 와, 정말 아늑한 공간입니다. 6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이제 막 입주한 주인공. 젊은 시절 맞벌이 하느라 자식들에게 소홀했다는 미안함에 손주들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집 구경하면서 정말 손주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 집을 지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러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손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 혹은 그냥 내가 뭔가 집을 짓고 싶다. 이러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두 부모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자식 키울 때하고는 손주하고는 많이 달라요. 제가 손주를 낳기 전에 몰랐다가 손주들을 보고 나서는 내 애들한테 못 해줬던 거, 그 누리고 싶었던 거를 못 해주게 했던 게 마음에 걸려서 손주들만큼은 잘해줘야 됐던 생각으로 애들 아빠랑 상의해서 모든 자재를 애들 위주로 유해물질 안 나올 수 최대한 줄이는 걸로 생각을 해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돈이 들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자식한테 못 해줬던 걸 손주한테 내리사랑으로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서 친환경 소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지어보면 좋을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손주들은 어때요?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던가요? 엄청 좋아해요. 애들이 전화를 영상통화를 많이 해요. 하루에 한 2-3번을 하는데 언제 가냐고. 언덕당에 언제 가냐고. 언덕당으로 표현을 하는군요. 예, 애들이 언덕당을 표현을 많이 해요. 이 5 손주들과 앞으로 더 있을 손녀, 손주들을 위해서 잘 살아봅시다. 예! 새로운 시도로 만든 삼각형 주택. A자형 디자인으로 인해 생기는 버려지는 공간을 수납 공간과 보온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고요. 철제 H빔과 미송 패널로
튼튼함과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개성 있는 집에서 꿈꾸는 행복한 내일. 그래서 더 기대됩니다. 손주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은 뾰족집 마이 멘션. 네, 삼각형 모양의 아주 독특한 집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느낌이 약간 별장 같고 항상 지내고 있을 때 어디 놀러 와서 지내고 있을 것 같다는,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집이었는데요. H빔 철골 이런 건 거의 무슨 어디 공사 현장에서나 본 것 같은데 그걸 썼다는 것도 아주 좀 이색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H빔 철골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주상 복합 건물이나 아니면 빌딩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집은 모양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H빔 철골의 전문가와 꼼꼼히 상의하시고 시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부 입장에서 이제 공간 가는 게 또 수납 공간인데요. 이게 실내가 깔끔해지고 좀 더 넓게 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손주가 무려 5명이나 되잖아요. 이 식구들이 많이 와서 뭐 생활도 하고 또 놀다 보니까 놓고 가는 물건들이 많대요. 그래서 수납 공간을 이렇게 잘 활용하신 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정말 저런 집을 보면 아, 집이야말로 가족들의 어떤 행복을 이어주는 그런 통로, 그런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집, 좋은 집, 행복한 집을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희 마이멘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짠! 이 주소로 연락해 주시고요. 네. 저희 너튜브 공식 채널 들어오셔서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집도 구경 정말 잘했고요. 네네. 다음 주엔 또 어떤 집이 소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뭐 본인이 직접 자랑하기 조금 그러시면 옆에서 대신 쿡쿡 찔러가지고 옆에서 대신 좀 신청을 해주셔도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건강한 뷰티로 유혜정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시청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퀴즈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어린 자식으로 내려갈수록 깊어지는 부모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짝사랑, 2번 첫사랑, 3번 풋사랑, 4번 내리사랑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갖 종류의 사랑들이 지금 나타나는데 부모의 사랑 뭐 딱 하나 보입니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반려동물 이야기를 좀 받아볼까 합니다. 가족과도 같죠.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반려동물 이야기와 뭐 사진 함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거의 자식 자랑처럼 반려동물 자랑 그 사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네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또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비 하나만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건강한 뷰티 진천에 사는 5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거울 보기가 무척 싫습니다. 젊은 시절 44 사이즈의 옷도 줄여 입을 정도로 날씬했던 저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느라 글쎄 똥배라 부르는 뱃살이 정말 엄청 나와 버렸어요. 임신도 아닌데 그야말로 제 몸매는 D라인인 거 있죠? 문제는 뱃살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발톱을 깎거나 운동화 끈을 묶기도 힘들고요. 몸에 붙는 예쁜 옷은 감히 입을 수가 없어 배를 가리는 펑퍼짐한 옷만 사게 됩니다. 물론 살을 빼려고도 갖가지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죠. 그런데 그것도 작심삼일, 폭발적인 식욕에 번번이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결국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중년에게 찾아오는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비만이라고 하시면서 살 빼기가 쉽지 않을 거라 겁을 주시네요. 저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고 사연 주셨네요. 건강한 뷰티 대사증후군과 비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대사증후군과 비만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살쪄서 뭐 건강에 여러 가지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는 상식으로 알고 계실 텐데 비만으로 인해 생기는 대사증후군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연주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대사증후군 뭐 한 번쯤 들어는 봤습니다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뭔가요? 네, 대사증후군이란 복부 비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 이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을 경우 중풍, 심근경색 같은 심내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4배로 증가하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무려 10배나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성인병 폭탄, 성인병 종합 세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비만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만과 대사증후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이제 비만이 원인이라고 하면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살이 찌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대사증후군이 왜 나타나나요? 음식 문제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된 식습관의 누적,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일명 생활습관병인데요. 고열량, 고지방의 식습관, 운동 부족, 과음과 과식, 흡연,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복부 비만이 증가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혈당을 조절하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면 인슐린이 몸 안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오히려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는 고인슐린 혈증이 유발되고 그래도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당뇨가 생기게 됩니다. 고인슐린 혈증은 중성지방을 높이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낮춰 이상 지질 혈증을 발생시키고 신장에서 염분 배설을 낮추고 네.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고혈압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증상의 처음 시작은 내장 비만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병원에서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 대사증후군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건가요? 네, 대사증후군은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이 5가지의 기준 중에 3가지 이상에 해당되시는 경우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예. 먼저 복부 비만의 기준이 되는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일 때, 중성지방이 150 이상이거나 이미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HDL 콜레스테롤이 남자는 40이 안 되거나 여자는 50이 안 될 때, 고혈압의 기준은 140에 90 이상이지만 고혈압 전 단계부터 이미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이 130 또는 이항기 혈압이 85 이상이거나 이미 고혈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예.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이미 당뇨병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이 5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시면 대사증후군 유병자로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는 건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아까 50대 여성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중년의 여성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중년에 이게 좀 많이 찾아오게 되는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예. 대사증후군 유병률 현황을 보시면 2013년에서 2015년을 기준으로 나이가 들수록 점차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은 19세 이상에서 24.7%, 30세 이상에서 30.5%, 65세 이상에서 33.1%로 높아지고 여성의 경우 19세 이상에서 16.1%, 30세 이상에서 23.2%로 증가하다가 특히 65세 이상에서 44.1%로 2배 가까이 급증하며 남성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중년에서 대사증후군이 잘 발병하는 이유는 호르몬의 변화와 생활습관의 누적으로 복부 비만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사증후군에 잘 걸리는 사람은 폐경기 중년 여성입니다. 그래요? 예.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여 근육이 감소하고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대사의 불균형으로 인해 똑같이 먹어도 체중이 증가하고 뱃살이 늘어나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중년의 살을 이제 나이살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이제 20, 30대와는 달리 또 살 빼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안 빠지죠? 이야기를 진짜. 합니다. 네. 근데 중년이 되면 왜 다이어트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요? 네, 다이어트는 누구나 힘이 드는데요. 네. 나이살을 빼는 것은 특히나 더욱 힘이 듭니다. 중년이 되면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아도 배만 볼록 나오는 복부 비만이 증가하는데요. 나이살의 정체는 뱃살,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나이살이 생기는 원인은 활동량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노화에 따른 근육량의 감소인데요. 네. 30대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은 1년에 300g씩 근육이 저절로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덩달아 감소되어 적게 먹어도 살이 잘 빠지지 않아 나이살을 빼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년의 다이어트일수록 근육량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절대 굶지 말고 적절한 양의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제 나이살이 찌고 대사증후군이 생기고 성인병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네, 예언을 하고 맞습니다. 나이살이 찐다는 것은 복부 비만, 즉 내장 지방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어 대사증후군에 잘 걸리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각종 성인병으로 발전되고 결국 심내혈관 질환 및 각종 암, 치매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나이살을 그저 나이 들어 생기는 군살로만 보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아, 이 대사증후군 참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서글퍼지기도 하는데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까 그 사연에서 보면 병원에서는 살 빼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지만 어떻게든 살만 빼면 되는 것인지 네. 어떻습니까? 대사증후군은 성인병의 전 단계, 즉 예비 환자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치료약은 따로 없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인 고혈압, 당뇨, 중성지방, 체지방을 모두 관리하고 각각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체중을 감량하여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선생님께서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뭐 운동이나 식이요법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사증후군 치료의 핵심은 체중 감량, 즉 복부 비만 관리입니다. 네.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허리 둘레를 감소시키면 다른 위험 요인들도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요. 먼저 현재 체중의 5에서 10%를 줄인 체중을 1차 목표로 정하시고 체중 감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의 경우 일주일에 주 5회 이상,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자전거 타기, 등산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통으로 고생하게 되어 빠른 포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 낮은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점차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 조절의 경우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네. 일주일에 0.5kg을 줄이려면 하루에 500kcal 정도를 적게 먹으면 되고 그러면 한 달에 2kg을 줄일 수 있어 이것이 의사들이 말하는 적정 감량 속도입니다. 네. 네. 자, 많은 말씀들 함께 나눴는데요. 네네. 오늘 이제 아침에도 운동과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비법 중에 비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된 좋은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우리 박현주 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유혜정 리포터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새콤달콤 제철 맞은 국민과일 사과. 사과하면 또 청송, 청송하면 사과 아니겠어요? 사과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7년 연속 경상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이곳. 흥이 있고 사람 냄새가 있고 사과 향기가 솔솔 풍겨오는 2019 청송 사과축제. 산속 앞에 청송에서 즐기는 황금 사과의 유혹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거리의 색이 알록달록 바뀔 때쯤 경북 청송으로 향해야 하는 이유, 사과향에 이끌리듯 도착한 이곳은 경북 청송 사과 축제장. 청송하면 사과, 사과하면 청송. 청송 사과.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청송. 사과의 고장으로 유명한 경북 청송에는 새로운 별명이 있다고요? 대한민국에서 맑은 공기 측정을 했는데 우리 청송군 자연휴양림이 대한민국의 가장 깨끗한 공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군은 산소 카페 청송군으로 도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울창한 나무가 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 공기도 맑아 이름도 산소 카페 청송. 햇살 듬뿍 머금고 자란 청송 사과는 지금이 딱 제철이라죠? 특히 청송 사과는 한 입 베어무는 순간 빠져드는 새콤달콤한 맛과 특유의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으로 청송을 넘어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청송은 고지대이면서도 분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낮과 밤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하면서 산소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청송은 말 그대로 산소 카페. 여기서 생산되는 사과는 육질이 단단하고 과즙이 많으면서도 새콤달콤한 맛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라고 자부를 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맛있다는 사과가 온 고을고을마다 알알이 익어가는 청송. 8개 읍면 동네 사람들 모두 헤쳐 모여. 아삭아삭 달콤한 청송 사과도 축제장으로 집합. 아니 그런데 사과의 빛깔이 조금 남다르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골드있는 사과가 있었는데 그 색깔이 또 황금색인데 지금도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옛 색깔을 그리워하는데 이게 더 발전돼 가지고 지금은 향도 좋고 또 식감도 훨씬 좋아요. 아삭아삭하면서 그리고 단맛도 단맛과 그 향과 같이 더불었기 때문에 참 좋아요. 말 그대로 황금 사과. 노란 빛깔의 황금 사과.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맛있어. 황금 사과 최고야. 새콤하면서 뭔가 느낌이 있는 사과. 맛있어. 특히나 달콤한 맛 자랑한다는 황금 사과. 특별한 비주얼에 한 번, 아삭한 맛에 또 한 번. 황금 사과 유혹에 빠져든다 빠져들어. 준비하시고 두들겨 주세요.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축제는 신나야 하는 법. 신나는 방망이질 사과 난타가 시작됐다. 세 번째 참가했어요. 아이고 아주 즐겁고 재밌습니다. 열심히 사과를 두드리면 솔솔 퍼져나가는 사과 향기. 묵은 스트레스까지 저 멀리 날려버립니다. 스트레스 확 날아갔습니다. 직접 와서 가족들하고 해보니까 이렇게 자주 해보진 않은 이렇게 방망이 두드리는 게 너무나 재밌었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청송 라디언 튜링 출발! 사과 향기 따라 걸어보는 라디언 튜링도 한창. 청송 구민도 청송 사과 축제를 찾은 관광객도 그야말로 청송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2019 청송 사과 축제. 예, 원래는 우리 밤이 있는 문화 그리고 청송 사과의 진정성을 가진 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 축제를 만드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대한민국 7년 연속 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고 있는 상품이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이제는 저희들이 나갈 겁니다. 역시 청송 사과란 말이 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야 이번에 이거 못 사면 의아노 이거. 맛있는 청송 사과를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득템 찬스. 깜짝 사과 경매가 열렸습니다. 최고의 청송 사과를 가지기 위한 뜨거운 경쟁이 시작됐는데요. 한 채 양보도 없는 가위바위보 대전. 너무 재밌어요. 애들 볼거리도 많고 참여할 거리도 많고 그리고 저 사과 당첨됐어요. 싱싱하고 맛있는 꿀 청송 사과 8만 원짜리 4만 5천 원에. 와 좋아요. 좋지.
수많은 인파가 몰려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청송사과 축제장.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이 사과로 하나 되는 축제인 만큼 화합의 염원을 담은 꽃줄 엮기도 축제장 한편에서 신나게 진행 중. 꽃줄 매기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관중들과 함께 한판 놀아는 것도 참 좋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국내 사과 재배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곳 청송. 껍질째 먹는 사과를 처음으로 개발한 것도 바로 여기 청송. 풍부한 과즙에 온몸이 짜릿, 새콤달콤한 맛에 눈이 번쩍. 달고 새콤하고 맛있어요. 물러거라 제일 앞선 중이니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7년 연속 수상 명품 사과 청송사과. 청송사과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갖고 있고 청송사과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짝퉁 사과가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와 청송사과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원산지 표시 위반자를 수배하고자 시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과 우편 주문 상품이 가장 많은 사과, 청송사과의 명성인지라 청송사과를 사칭하는 가짜 청송사과도 등장했다고 하니 주의 또 주의! 북적북적 인기 넘버원 사과지 거래 장터. 금이야 오기야 키운 청송사과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곳. 사과가 참 맛있고요. 육질이 좀 쫀쫀하고 단단해서 좀 많이 사가서 식구들하고 좀 나눠 먹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과 고르는 꿀팁 하나 드려야죠. 색이 균일하고 상처가 없고 은은한 사과 향기가 나는 것이 최고의 사과. 고르기 어려우시면 주저없이 청송사과를 고르면 된다나 뭐라나. 네, 축제에 와보니까 볼거리도 많고요. 사과가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서 사과도 택배로 붙였고요. 네, 내년에도 또 오고 싶습니다. 사과하면 청송, 청송하면 사과.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따로 필요 없다는 말이 있죠? 아삭아삭 새콤달콤 황금 사과가 유혹하는 경북 청송. 똑 떨어진 입맛엔 국민과일 사과. 올해도 맛있는 청송 사과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청송사과 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린 자식으로 내려갈수록 깊어지는 부모의 사랑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내리사랑이었습니다. 두 분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7380님, 8848님 축하드립니다. 네, 7380님께서는 우리 집 지킴이 멍잡니다 하시면서 와 멋있다. 진도 블랙탄답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 애교가 또 장난이 아니죠. 건강하게 오래 우리 곁에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인형 같습니다. 멋있네요. 너무 예쁘네요. 네. 그리고 8848님 대추 농장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개도 키우고 오리, 기러기, 청개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있어서 농장에 가면 생기가 납니다 하시면서 인증샷 보내주셨어요. 동물 농장이네요. 예. 네. 자, 두 분께는 수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오늘은 저희가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관련해서 조금 더 일찍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뒤에 이어서도 방송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